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하원에 새로운 미한동맹 지지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앞서 상정됐던 미한동맹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국의 시초로 인정하는 결의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 결의안에는 이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에서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지난 24일 다시 상정됐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뉴욕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톰 스와지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의원 28명이 결의안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결의안은 미한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 증진에 핵심적이고 영내 미국의 이익과 관여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간 외교 경제 안보 관계의 강화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결의안에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국의 시초로 인정한다는 기존 결의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앞서 스와지 의원은 새 결의안과 유사한 내용의 미한동맹 지지 결의안을 지난해 4월 초 미한 정상회담에 맞춰 대표 발의했었습니다. 당시 결의안은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맥동과 성공, 번영의 토대임을 인식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의안에선 이 조항을 빼고 최근 상원이 채택한 미한동맹 지지 결의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수정된 겁니다. 지난해 4월 초 하원 결의안과 함께 상정됐던 상원의 결의안은 지난 8일 상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하원의 이번 새 결의안은 외교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결의로서 공식 인정됩니다. 공화당의 제임스 랭포드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8일 채택된 상원의 미한동맹 결의안은 처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국의 시초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 해군은 서태평양에서 함정의 움직임에 대한 감시와 정찰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 정찰기 2대를 괌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26일 북한과 중국 해군 함정 등 적의 움직임을 정밀 감시할 수 있는 트리톤 2대를 괌 미군 기지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리톤은 미국 공군이 보유한 글로벌 호크의 개량형 무기로 지난 2016년 괌에 처음 배치돼 작전을 시작했지만 훈련 중 문제가 발생해 중단됐습니다. 트리톤은 새로운 감지 기능이 추가돼 더 넓은 범위에서 해상 감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관광 비자나 교육 비자를 발급해 북한 노동자들을 머무르게 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회피했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만큼은 아니더라도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2일까지 각국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송환시켜야 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 사례로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러시아는 송환 대상인 북한 노동자들에게 관광비자나 교육비자를 발급해 대북 제재를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이런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자 북한 노동자 대부분이 송환됐지만 북한으로 돌아갈 교통편이 부족해 1,000명가량만 러시아에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t wasn't possible to move every single worker from before the 22nd of December because only one North Korean airline company is in action between our countries. 의회 조사국은 이어 한국의 대북 제재 완화 요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중국, 러시아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는 올해 관광 등 남북 협력 사업 승인을 위한 면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남북 협력 사업이 유엔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는 한국 정부의 독자적 남북 사업 추진을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지난해 말까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갱신하지 못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비상기금이 올해 봄에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 같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7일 브루킹스 연구소가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경제 제재의 사용과 시사점 평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효과를 평가해달라는 VOA의 질의에 판단 기준이 김 위원장이 제재를 느껴 행동을 바꾸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본다면 독자 제재는 김 위원장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한국 정부가 밝힌 개별 관광 구상의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대화에 관여하는 것으로 이는 미국과 중국의 관점과 동일하고 다만 북한이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재개되지 않으면 북한은 머지않아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남북협력도 미북 대화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지 않으면 힘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하원 도서관이 최근에 갱신한 2020 북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8년부터 있었던 미국과 한국, 북한 사이의 대탕트, 즉 긴장 완화가 올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과 북한이 처한 입장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정치적 과제들을 해결하느라 바쁘고 긴장이 고조된 이란에 관여하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은 지난해 경고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미북 대화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북한의 도발적인 군사작전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올 들어 강하게 추진하는 남북협력에 대해선 미북 대화가 본격적으로 재개돼야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무역 분쟁과 남중국해 문제로 맞서는 미중 관계가 올해 한반도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북 대화가 재개되려면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 관해 소통의 끈을 유지하고 행동을 조율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선 지난 2년 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해상작전에 영국 해군 함정 4척을 투입해 불법 한적 행위 등을 성공적으로 추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중대하게 우려한다며 유엔 총회 등 국제 무대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should not forget the suffer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s disturbing. They are the worst offender on the Global Slavery Index and 179th out of 180 in the Reporters Without Borders World Press Freedom Index. 보고서는 평양 주재 영국 대사가 강제 수용소 문제 등 북한 인권에 관한 우려를 정기적으로 북한 당국에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비판적 개입 정책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지난 2014년 최대 66억 달러어치의 외화를 보유했었지만 대북 제재 강화로 2017년부터 10억 달러 이상 감소했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14년 북한의 외환 보유액은 당장 현찰로 바꿀 수 있는 외화의 경우 30억 1천만 달러, 외화 예금 등까지 포함한 경우 66억 3천만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 2014년부터 16년까지 외환 보유고가 연 1억 달러 안팎으로 줄어들다가 2017년부터는 10억 달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다만 북한이 현재는 보유한 달러 중 금고 등에 보관된 가치 저장용 외화만 소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물가나 환율은 아직 안정된 모습이지만 수입품 거래 등에 사용되는 거래용 외화까지 소진할 경우 환율과 물가가 동시에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2014년부터 전자 형태로 발행되는 이른바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등이 이를 제재 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벨퍼 센터의 아디티 쿠마르 상임이사는 최근 VOA에 북한과 같은 미국의 적국이 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물질을 구입하거나 핵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가에게 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이용한다면 미국의 자금 추적 능력이 지금보다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매튜 하 연구원은
북한이 암호화폐 갈취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며 디지털 위안화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은 2014년에 디지털 화폐 발행에 관한 개발과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출시일을 포함한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